정말 접전이었어요. 모델 Y는 외관도 훨씬 세련됐고 실내도 고급스러웠어요. 효율도 좋고 주행 성능도 꽤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인기 자동차 유튜브 채널인 카와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카와우의 개설일은 2014년 개설된 이 채널이고요. 또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1020만 명으로 신차 리뷰와 드래그 레이스, 이 자동차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다루며 자동차 전문 채널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자인 맷 왓스는 카와우의 치프 컨텐츠 오피서로서 채널의 얼굴이자 핵심 콘텐츠 제작자인데요. 그는 20년 이상 자동차 저널리스트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와우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4월 17일 유명 자동차 유튜브 채널인 카와우에서는 테슬라 모델 Y 대 BYD C 라이온의 비교 영상을 올렸고 미국 대 중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기차를 비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은 폭풍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영상의 결말부 13초가 돌연 삭제되면서 내용이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산 자동차인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산 자동차를 승자로 꼽은 이 영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어떤 부분에 분노했고 또 카와우는 어떻게 해명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와우의 리뷰 조작 논란을 깊이 파헤치고 그 숨은 맥락과 정치적 배경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였을지 아니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겨냥한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25분 동안 비교 영상 뒤 결론으로 매트 왓스는 충격적인 멘트를 던졌는데 이 과격한 결말 때문에 테슬라 팬들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이 즉각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이 된 테슬라 모델 Y와 BYD C 라이온의 두 차량의 실제 성능과 그 사양, 디자인, 가격 등을 이 객관적으로 비교했던 영상인데 이 두 차는 모두 2025년형 최신 모델로 중형 전기 패밀리 SUV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BYD C 라이온 7의 시스템 출력은 약 530마력에 토크는 690Nm이고 BYD의 무게는 2420kg인데요. 이에 상대하는 테슬라 모델 Y 듀얼 모터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507마력의 토크는 494Nm이며 차체 중량이 BYD보다는 약 400kg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차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쿼터 마일 레이스 약 400m가량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BYD가 출발을 빠르게 하더니 순간적으로 테슬라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며 이거 정말 BYD가 이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승점으로 가면서 가속이 붙은 테슬라가 12.4초로 통과하게 되었고 BYD는 12.8초로 0.4초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0.4초면 뭐 별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고요. 차량의 무게가 아무래도 이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와우에서는 테슬라에 비해서 BYD의 인테리어를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카와우에서는 가죽 시트가 매우 좋다고 하며 운전대를 수동으로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도 매우 큰 점수를 주고 있고 테슬라보다 버튼이 많아서 좋다고 말하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BYD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손꼽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봤던 많은 기능들이 BYD에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뒷좌석의 비교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Y는 이번에 새로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은 스크린을 통해 자동으로 움직이고 편의성이 더해졌지만 BYD의 뒷좌석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가격이 싼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사용했지만
이 카와우에서는 BYD의 뒷좌석이 더 좋다면서 BYD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트렁크의 용량을 비교하는 것에서도 테슬라는 854리터를 보여주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YD는 520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테슬라의 트렁크가 64.2%나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배터리 및 주행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BYD의 배터리 용량은 91.3kWh로 나와 있고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용량은 75kWh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BYD는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의 배터리보다 21.73%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의 배터리 용량만 보면 테슬라보다 BYD가 주행거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정말 배터리 용량 차이처럼 20%의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확인 결과 공인 주행거리는 BYD가 312마일, 약 502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테슬라는 353마일, 약 568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오며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적은 테슬라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BYD보다 20%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66km를 더 갈 수 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BYD보다 무려 13%나 더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적은 배터리 용량까지 고려하면 테슬라가 BYD보다 27.42%, 약 30%를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BYD가 이 테슬라에 비해서 배터리는 정말 크지만 효율은 테슬라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큰 배터리로 효율 차이를 상세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우수하며 장거리 주행 시 전기요금의 부담도 훨씬 적고 또 열관리 및 파워트레인의 효율에도 테슬라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비교가 있었지만 인테리어의 감성 같은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것만 확인하면요. 우선 속도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트렁크의 용량도 훨씬 컸으며 효율적인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BYD와 비교해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였습니다. 자, 하지만 BYD에서 잘 알려진 바로 이 차량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것이고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해 만든 차기 때문에 BYD가 가격에서 테슬라보다 절반의 가격에 판매되게 된다면 이 모든 단점을 한 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얼마에 팔리는지 그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테슬라 모델 Y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인 롱레인지 모델은 영국에서는 51,990파운드, 한화로는 9,7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런치 모델임을 감안해도 영국에서 가격이 매우 비싸게 책정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BYD의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BYD의 가격은 59,000파운드로 테슬라 모델 Y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고요. 한화로는 1억 1,100만 원이며 BYD가 무려 테슬라보다 13%나 가격이 더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속도와 용량, 거리에 더해서 무려 가격까지 테슬라의 모델 Y가 BYD보다 더 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테슬라가 BYD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비교라는 카와우의 비교를 보면 승자가 누구로 발표되게 될지 벌써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와우의 마지막 결론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정말 접전이었어요. 모델 Y는 외관도 훨씬 세련됐고 실내도 고급스러웠어요. 효율도 좋고 주행 성능도 꽤 괜찮네요. BYD도 외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실내는 고급스럽고 가죽 인테리어도 정말 좋습니다. 운전도 편안하죠. 그래서 BYD C라이언이 이번 비교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완전히 정신 나간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카와우의 25분 동안의 비교가 정말 접전이었다고 말하며 테슬라가 모든 비교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자신이 볼 땐 BYD가 외관에서 이겼고 가죽 인테리어도 매우 마음에 든다며 그래서 이번 전기차 비교의 승자는 BYD의 C라이언이 승리했다고 황당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자, 25분 동안 리뷰를 봤던 시청자들은 이런 결과 발표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 결론 과정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BYD를 사지 않고 테슬라를 사는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카메라의 화면은 주차장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테슬라를 선택한 오너들은 저기 있는 동물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기술 비교라는 거창한 출발이 부끄럽게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1000만 구독자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테슬라 오너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댓글에는 정말 많은 비난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카와우에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달면서 동영상 편집자의 실수로 원래의 결과와는 다르게 이 차들에 대한 사회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영상이 업로드된 후 혼란을 드린 점,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라는 공지를 달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사회자인 맷의 생각이 실제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카와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그럼 제 최종 결론은 뭘까요? 사실 정말 막상막하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외관은 세련됐고 실내는 고급스러우며 효율도 좋고 주행감도 좋죠. 그래서 이번 승자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새로 바뀐 결론에서는 최종 결론을 말하면서 사실 정말 막상막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갑자기 그래서 승자는 테슬라 모델 Y라고 말하며 끝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13초 분량의 양을 비추면서 테슬라 오너를 미친놈이라고 욕하던 장면이 삭제된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본 테슬라 커뮤니티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는 카와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가 전혀 아니며, 영상이 단순히 동영상 편집자의 실수라면서 영상 편집자에게 떠넘기를 하는 행태이고, 이 10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공신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리뷰어인 매트가 중국에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냐는 조롱 섞인 댓글까지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는 매우 과열되었는데, 이 처음부터 편집자가 아닌 매트 본인이 한 말인데 뒤늦게 편집 실수로 돌리는 것이 과연 솔직한 대응이냐는 비판이 남았고, 일각에서는 카와우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야 급히 태세를 전환한 것이라며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몇 주 차이로 벌어진 카와우 리뷰 논란과 마크로보 영상의 조작 의혹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테슬라 관련 콘텐츠에서 나타난 일이며, 공통적으로 테슬라를 일부러 나쁘게 보이도록 편집 또는 연출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마크로보의 경우 테슬라 FSD 베타 버전은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고, 구형 오토파일럿으로만 시험해 놓고는 이를 테슬라 자율주행 전반에 한계처럼 묘사했었는데요. 이 마크로보 영상에서는 라이다 업체를 띄우기 위해서 테슬라의 실패 장면만 부각하는 편파적인 연출이 문제였고, 두 사례 모두 시청자들이 이상하다 또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느낄 만큼 결과가 매우 불합리해 보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 두 영상에서는 의도적인 정보 생략도 보이는데요. 이 카와우 영상에서도 비슷한 생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비교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FS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고, 테슬라 모델 Y의 장점 중 하나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비교 항목에서 완전히 배제된 반면, 오히려 사소한 단점으로 손꼽을 수 있는 테슬라 문손잡이의 사용이 불편하다라는 편집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결과적으로 두 영상 모두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특정 측면만 부각함으로써 테슬라에 불리한 인상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게시된 4월 17일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테슬라 관련 부정적 이슈나 비교 기사가 터지게 되면 실적 발표나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부 테슬라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타이밍이 좀 수상하다라며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중국 BYD와 테슬라의 대결 구도를 그린 카와우 영상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비판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지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영상의 썸네일에서 C라이언과 모델 Y의 대결을 그린 것이 아닌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만든 것도 나라 대 나라의 대결처럼 연출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비교라기보다는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라는 구도를 부각해 국가적인 경쟁의 내러티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와우 편집자가 실수로 잘못 끼워 넣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삭제된 13초의 진실에서는 오히려 BYD를 추켜 세우며 테슬라를 선택하는 것은 양처럼 생각이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테슬라를 비난하는 맹목적인 영상을 보고 이 사회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양처럼 아무 메시지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 없이 사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일로 인해 누구도 카와우의 말을 믿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리뷰 채널로서는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늘 그렇듯 팩트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현명한 시청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